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광물 붐이 일고 있습니다. 근데 요게 송 작가가 한 달 전인가 3주 전인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. 자, 석유공사로는 저기를 해먹고 영일만 광구, 영일만 게이트를 해먹고 석탄공사를 응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 첩보를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벌써 시작됐어요. 아직 석유공사도 안 끝났는데 이게 뭔 돈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. 네, 영국 금광개발업체 블루버드 머천트가 국내 기업 한국과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블루버드 머천트는 500만 달러, 우리 돈으로 7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합작법인의 지분을 최대한 한 60% 확보하고 이 합작법인은 충남 청양 구봉 금광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. 요즘 들어서 이제 갑자기 우리나라에 금도 많다 그러고요. 뭐 생산성이 떨어졌던 금들이 사실 알고 봤더니 세계에서 제일 순도가 높은 광맥이더라 뭐 이런 개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갑자기? 네, 그 비싸던 뭐 전 세계 그 2차 전지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리튬이 우리나라에 그냥 도처에 깔렸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광물에 대한 붐이 확 올라오고 있습니다. 관련해서 주가도 춤을 추겠지만 문제는 이걸 갖고 사업을 하는 놈이 따로 있다는 거죠. 자, 관련해서 이 석탄공사의 폐업 이거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지금 석탄공사가 없어지게 생겼어요. 관련된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국내 최대 석탄 광업소인 태백장성 광업소가 폐광한 데 이어서 삼척 도계광업소도 내년에 폐광을 앞두고 있습니다. 사실상 석탄공사의 폐업이 현실화하는 건데요. 광업공단 관계자는 광해 방지 등 사업이 연결되어 온 공단과 통합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면서도 석공의 수조 원대 부채가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. 사실은 이제 석탄공사는 석탄만 갖고 하는 거고요. 한국에는 광물자원공사라고 하는 이 종합적인 광물자원을 관리하는 공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25종의 뭐 이제 저기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 안 철도 있고 뭐 구리도 있고 뭣도 있고 다 한데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다 텅스텐도 있고 뭐 우리나라 안 나는 게 없거든요. 조금씩은. 이거를 이제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게 광물자원과서 25종, 조달청에 15종 해가지고 35종이 넘어요. 근데 이거보다 이거를 관리하면서 현재 누적돼 있는 이 적자가 약 8조 원대의 적자를 누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산을 관리해준다고 네. 지원비도 내주고 망하면 안 되니까. 폐광을 하게 되면, 이제, 광해 방제를 해갖고, 폐광에 대한 뭐 비용도 지원해주고, 수출도 지원해주고, 뭐, 또는 수익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, 국내 광산 유지를 위해서 보조금을 주고, 뭐, 이런 식으로 해갖고, 지난 한 20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이걸 한 8조 원 정도 가까운 적자를 쌓아놓고 있어요. 근데 그거는 국내에 있는 광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였습니다. 근데 문제 이제 석탄공사죠. 석탄은 특히나 수입산으로 대체가 많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뭐 생산을 하고는 있지만 보조금을 계속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관련돼서 석탄 하나만 쥐고 있는 게 2조 5천억 정도의 적자를 쥐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지난 20년 동안 아무도 안 하던 구상을 한 게 일단 이거를 석탄공사를 자원공사에다가 합병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석탄공사를 없애는 겁니다. 그러니까 더 이상 석탄에 대한 지원이나 채굴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. 그 과정 중에도 폐광을 하기 위한 비용이 꽤 들 거예요. 아마 이제 우리 남아있는 석탄들이 있으니까. 그러면 기존의 8조 원에다가 2조 5천억에다가 그 다음에 광해 비용까지 합치면 한 12, 13조 원의 적자를 지게 되는 거겠죠. 아이고. 이렇게 된 상태에서 파격적인 얘기를 합니다. 이제 앞으로 돈 안 되는 거 하지 말자. 그래서 이걸 민영화해갖고 자율에 맡기자는 거야. 민간 자율에. 그래서 민간 자율에 맡기면 어떻게 되느냐. 앞으로 자원광물공사가 했던 이 업무를 민간 기업이 맡아가지고 국내에서
국내에서 뭐 새로운 광고를 개발하든 기존에 있는 걸 다시 열든 유통을 하든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를 민간한테 넘기겠다고 하는 겁니다. 그럼 그거에 없어지게 되면 뭐냐면 일단 10조 원 넘는 부채가 말하자면 더 이상 유지가 안 되고 그 공사가 망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제 국비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해소가 돼야 되겠죠. 그리고 이 해소가 된 이 권한들을 민간이 이거를 사들인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민간으로서 이걸 사들일 수 있는 국내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? 포스코가 유일합니다. 그래서 한동안 이명박이 자원 외교를 해갖고 포스코에는 이런 자원들에 관련된 전문 기업들과 시스템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동안 자원공사에서 해오던 모든 업무와 석탄공사 업무를 통폐합해갖고 이거를 폐업을 한 다음에 그 권한을 민간 기업인 포스코가 중심이 된 기업한테 던져주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포스코가 이걸 가지고 국내에 낙후된 금광도 개발하고 가장 큰 거는 히토류를 개발해가지고 수익성을 확 올리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, 이미 2020년 10월에 한 언론사에서 이 관련해가지고 보도가 있는데, 이것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한국갈등관리학회 그러니까 관리학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 얘기가 지금 내용이 뭐냐면은 현재 구봉광산이 정상부는 일부 지반 침하 현상이 진행 중이고 개발을 할 때는 토사 유출로 인한 붕괴, 갱 내수 펌핑으로 인한 지하 수위 저하, 수질 보존 기능에 악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라고 보고서까지 나와 있고 중요한 거는 보고서가 아니지. 이러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관련된 업계에 주가가 뛴다는. 그러니까 이게 지역 주민들은 다 반대를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1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인데 현실성도 없단 말이에요.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관련 주가가 폭등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실제 내용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주가 조작이잖아요.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 구봉광산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리튬 광산 내지는 채굴권들이 이미 외국계에 다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.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. 대한민국에 있는 뭐 텅스텐이나 주석이라든지 마그네사이트, 알루미나이트, 일부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 양질의 광물 자원들이 있어요. 리튬도 있죠, 그 안에는. 근데 이러한 채굴권들이 이미 외국 기업들한테 다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호주의 서던골드, 그다음에 영국의 지금 블루버드 이런 데서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이 권한을 가지고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한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그거를 지원금을 이제 안 주고 니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대신에 다른 특혜를 주겠죠. 영업권이라든지 채굴권의 연장이나 이런 걸 주겠죠. 그러니까 중요한 건 똑같은 거야. 시드릴이 들어와서 파는 것처럼. 그렇죠. 이 앞으로 광물 자원에 대한 걸 개발하거나 새로운 이거를 열었을 때 들어가는 모든 수익은요, 우리 지분이 별로 없어요. 그냥 외국인들이 와서 그 사업을 하는 거야. 그 안에서 이걸 유통하고 개발하고 하는데 이걸 민간한테 넘어가면 포스코가 이것들을 하겠죠. 근데 뉴스가 빵빵 터지겠죠. 광맥이 엄청난 게 발견됐다더라. 또는 매장량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리튬 매장량이 전 세계 1위였다. 아르헨티나보다 우리가 더 많이 나더라. 보도가 이렇게 나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실체가 사실 우리가 권한이 없고 한국 세금 지원금으로 들어가면서 이들 좋은 일 시키고 그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환경 파괴부터 시작해가지고 삶의 질이 뚝 떨어지고 굉장히 안 좋은 식으로 이제 이 실체를 보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부양을 위한 말도 안 되는 얘기들만 나올 거고 거기에 또 개미들은 와, 야, 요즘 그거 사야 된대 이러면서 보세요. 영일만이랑 이름만 바뀌었지 다 똑같잖아. 지금 영일만 누가 아람코 있고 엑슨모빌 있고 시드릴 있고 그리고 이제 파기 시작한다 그러고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. 파면 가능성이 있다. 라는 것만 갖고 하겠죠. 그것만으로 뉴스 막 오르잖아.
이제 이 광산 관련된 통폐합, 그다음 포스코 관련된 거 얘기 나오고 그러면 관련 주가들도 미친 듯이 뛰어오를 거예요.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. 물론 금 많이 나오면 좋겠지. 리튬 개발돼갖고 국내에서 리튬 생산해가지고 수출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좋겠지. 하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뉴스를 사전에 막 던지고 멀쩡하게 있던 공사들을 폐업해갖고 민간한테 다 팔아 넘기는 이런 짓거리들이 과연 이게 왜 이렇게 빈번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냐는 거지. 그러니까 MB 때는 우리가 모르고 당했다고 하지만 그걸 한번 알았잖아요. 그러면 또 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.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난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주식을 알고 투자로 좋다 이거야. 그러면 공부해가지고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하라는 거야. 나중에 개미들만 다 털리고 나서 어떡할 그러니까 건데. 이런 식의 조작질이나 돈 해먹는 짓거리들이 정말 우연의 일치로 일어나겠어요? 여러분 그 뉴스 기억 안 나세요? 지금 석유공사 사장은 임기가 끝난 상태예요. 임기가 끝난 상태에서 후임자가 없는 상태로 지금 대왕거래 프로젝트를 결재를 한 거야. 아직도 후임자는 나서지 않았어. 근데 이 사람이 퇴직하면 어디로 간다고? 포스코로 간단 말이에요. 결국은 포스코가 앞으로 맡아서 하게 되는 국내 자원 광물에 대한 모든 관리를 석유공사 사장 출신의 새 사장이 앞으로 맡아서 하게 될 거라고. 우리가 그때 얘기했잖아. 이러니 포스코하고 뭐가 연결고리가 있겠구나. 근데 포스코는 석유를 안 하는데 광물이었던 거야. 걔네들은 이미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. 아이고야. 근데 이거 진짜 사실 진보 유튜브 본다고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송작가 TV에서만 이 지금 구봉광산 금강 얘기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저희만 하잖아요. 이게 전혀 다른 뉴스를 두세 개를 엮어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 얘들의 속셈이 보이는 거예요. 이건 따로 나오고 딴 날짜에 나오기 때문에 이 뉴스가 한꺼번에 나오지 않아. 근데 연결고리를 해놓고 보면 포스코, 뭐 광물공사, 석탄공사, 아니 거기에 석유공사 사장까지 외국계 기업들이 다 쥐고 있는 광물권에 대한 것들이 민영화된다고?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들끼리 해먹는 장사라는 거라니까. 근데 조급해. 누가 봐도 이거 똑같은 사기잖아. 지금 여기서 펀지 사기를 쳤는데 1개월도 안 돼갖고 또 석유로 갖고 치던 걸 광물로 갖고 또 치려고 하고 있어. 왜? 이 정권이 얼마 갈지 모르니까. 급하니까 지금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. 아유 답답해라. 이걸 어떻게 다 막나.